자, 그러면 이제 김쌤의 특허 모음 발음 구법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박수 치니까 좋긴 좋네요. 네. 자, 모음 읽기가 어려운 이유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모음은 10개인데 글자는 5개. 네. 독일어는 안 그렇습니다. 영어는 그래요. 자, 모음이 이렇게 많죠. 근데 알파벳은 요래요. 이거 어쩌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나요? 아까 뭐 다 외웠다, 뭐 또는 나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법 1, 무조건 외운다. 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아우, 네. 이것 때문에 막 깜지 쓴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연습장 놓고 막 쓰는 거죠. 시간 안 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손만 안 손도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저는 아예 안 했는데. 뭐 했다고요? 손도 네, 때려줬어요. 두 번째, 규칙을 알아 적용한다. 자, 그럼 모음에 통하는 규칙이 있나? 지금까지는 rhym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렇게 읽어. 이걸 외웠어요. 네? AT로 끝나는 건 AT로 읽어.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무조건 읽었어요. rhyme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AT인데 AT로 발음 안 하고 IT로 발음하네. 네? 그래서 조금 황당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쌤의 모음 발음 구법칙. 모음 발음 구법칙입니다. 구구단을 잘해야 수학을 잘하듯이 산수를 잘하든지 파닉스는 읽는 거는 모음 발음 구법칙을 알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강하게 약하게. 그러니까 이 모음을 강하게 읽어야 되느냐 약하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를 강세 규칙이라고 합니다. 모음을 강하게 읽어야 되느냐 약하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강세 규칙. 길게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길게 발음해야 되느냐 짧게 발음해야 되느냐, 길게 읽어야 되느냐 짧게 발음해야 되느냐, 읽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무슨 규칙? 장단 규칙이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아이의 기준에 맞춰갖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아이한테 철수야.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알아요. 그래요. 내가 뭔데? 남자고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야, 선생님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강한 사람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강한 사람하고 힘이 센 사람하고,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그래, 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지. 그런 것처럼 모음도 힘을 줘서 발음하는 게 있고 힘을 안 줘서 발음하는 게 있어. 강한 발음과 약한 발음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요. 철수야, 강한 사람이 오래 살까? 약한 사람이 오래 살까? 힘센 사람이 오래 살까? 힘 약한 사람이 오래 살까? 이렇게 물어봐요.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이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 네, 그래요, 얘가.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약하게 발음하는 것은 다 짧게 발음한단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또 철수한테. 그럼 힘이 세다고 해서 오래 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럼 교통사고 나서 일찍 죽을 수도 있지 않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힘이 센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발음하는 모음 중에서도 길게 발음하는 게 있고 약하게 발음하는 것이
짧게 발음하는 것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길게 발음하고 강하게 발음하고 약하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길게 발음하는지 짧게 발음하는지 따라서 그 A가 뭐 이렇게 발음하는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액센트하고 장단에 의해서 그 발음이 정해집니다. 그 정해지는 그것을 도표화시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음 도표예요. 발음 도표. 이 발음 도표가 특허입니다. 발음 도표.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죠? 예? 이게 다예요. 와가 아니고요. A가 여기 설명을 해보면 A가 강하면서 길게 그럼 몇 번이죠? A가 알파벳 A가 강하면서 짧게 길게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강하면서 짧게 2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에 해당되는 발음이 빨간색은 주로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발음이에요. 네, 주로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이런 것 중에 주로 선택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빨간색. 이해가시죠? 알파벳 O가 강하면서 길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7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게 발음하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이나 어로 바뀌어요. 어떤 모음이든 어떤 알파벳이든 약하게 발음하면 무조건 다 짧고 이 또는 어로 돼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발음 도표가 처음 보셨죠? 네. 수십 년간 배우셨지만 이런 거를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블로그에 있어요. 블로그 있는데 못 보신 거죠, 여러분들? 네, 책에도 있어요. 바보던 말못인 영화. 거기 네. 3년 전부터 이미 제가 공시를 했는데 못 보셨죠? 거기서요. 네. 다 있어요. 맨 뒤에 부록에 있죠, 부록에. 부록이 중요하죠? 네, 거기 있죠? 자, 그래서요. 자, 이걸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세 규칙이 있어요. 아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이게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강하면 이게 길게 발음하는 건지 짧게 발음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거를 아는 방법이 바로 모음 발음 구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지, 2번에 해당되는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6번인지, 7번인지, 8번인지, 9번인지, 10번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모음 발음 구법칙이에요. 그러면 6번이면 무조건 이거죠. 2번이면 이 중에 하나예요. 4번이면 이 둘 중에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엄청나게 많은 10개의 발음 중에 이게 도대체 뭘까 외워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도표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게 6번에 해당된다 그럼 하나밖에 없고 이 8번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10번에 해당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는 10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하고 2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모음은 어때요? 강하게 발음해요? 약하게 발음해요? 약하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 들렸을 때 이게 이로 발음한 건지 어로 발음한 건지. 네. 이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강세 규칙이 6개가 있어요. 강세 규칙은 뭐냐면 강하게 발음하는 모음이냐 약하게 발음하는 모음이냐를 알려주는 6개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네. 모든 모음은 강세가 없을 때 이나 어로 발음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또는 이렇게 발음하는 걸 약하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요. 너희 반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니? 그러면 얘가 막 얘기를 해요. 뭐 영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민철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민철이하고 너도 힘세잖아. 그럼 저는 걔보단 약해요. 막 그래요, 얘가. 그러면 너 민철이 옆에 있을 때 민철이가 하자고 하는 거 대로 해,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죠. 민철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민철이 옆에 있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가만히 있겠네? 그러면 네, 그래요, 얘가. 그거 마찬가지야. 강한 모음이 아닌 것은 강한 모음 옆에 있으면 다 똑같이 이나어로 발음해. 다 똑같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자기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펴지 않는 것처럼 원래 음은 따로 있는데 약하게 발음할 때는 다 이 또는 어로 발음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이해가시죠? 네. 두 번째 규칙. 대부분의 단어는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다. 이건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한 70% 이상 되죠. 한 7, 80%가 대부분 처음에 오는 모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음에는 강세가 의미가 없어요. 자음은 세게 발음하는 자음이나 약하게 발음하는 자음이나 트는 트죠. 네. 트는 트예요. 세게 하나 약하게 하나. 모음만이 강하게 발음할 때나 약하게 발음할 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시는 거예요. 모음만. 그러니까 자음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음에 강세가 있다. 원장님 나머지 그럼 20%는 어떻게 해요? 이건 결국 찍는 거예요. 결국 찍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게르만어예요. 게르만어. 서게르만어예요.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죠.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여러 문화에서 언어군에서 잡다한 언어들이 이렇게 믹싱이 되면서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가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 이름이 미국에 가도 김세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이민족의 언어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어거지로 표현한 거죠. 글자는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발음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발음이 강세가 원래 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원래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경험치로 하는 거예요. 경험치로. 근데 그러면 이거 규칙 알면 뭐예요? 규칙을 알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만 익히면 되잖아. 근데 규칙을 모르면 모조리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규칙이 있으니까요. 이 6가지 규칙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를 봐서 처음에 강세를 찍는 게 중요해요. 단어를 처음 봤다 이걸 처음 봤다. 사전도 없다. 이걸 어떻게 읽을까? 할 때 이 6가지 규칙을 봐서 이거의 강세는 여기 있을 거야. 아니면 여기 있을 거야.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 아니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강세가 있는 모음은 많아야 2개예요. 한 단어에 강세가 있는 모음은 많아야 2개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나 어로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모음이 2개가 있어요. 그럼 강하게 있는 모음은 몇 개죠? 하나. 그러면 모음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강하게 있는 모음은 2개.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이나 어로 발음하면 된다. 이어를 얼버무려서. 네, 그거는 2개 다 쓰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지방에 따라 달라요. 우리 사투리처럼. 네?
그게 달라요. 그 알아는 공단이.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발음하는 거니까. 자기가 아는 소리로 들리는. 그렇죠. 예.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아, 이래도 이해하잖아. 이렇게도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저기 그게 아니잖아요. 구글 보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액센트가 중요해요. 액센트가 중요하지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있는 몸은 많아야 두 개다. 나머지 그러니까 두 개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음은 쉽잖아요. 자음은 항상 똑같으니까. 자음은 쉽고 모음만 모르는데 모음 중에 두 개 많아야 강세가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못 읽는 모음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 그렇죠? 그럼 모음 중에 발음이 안 나오는 게 네? 아,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앞서가세요. 예, 앞서갑니다. 자, 4번. 이제 강세가 있는 모음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요. 노래 같은 거예요. 노래. 노래는 어때요? 우리 저기 2분의 1박자 어떻게 되죠? 강약이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분의 3박자 어떻게 되죠? 강약약 이거잖아요. 강강약 이거 있어요? 없죠? 네? 4분의 4박자 어때요? 강약, 중강약. 그죠? 강약, 중강약. 그죠? 강중강약약 이거 없어요. 그죠? 강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힘센 사람 둘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발음하는 모음은 서로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하면 그 다음 거는 반드시 약해요.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강한 게 두 개 있으면 하나가 유독 더 강해요. 그래서 강한 강세, 약한 강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5번째 이건 공식이에요. ITY, IAL, TION으로 끝나는 것은 무조건 바로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세에 영향을 주는 접미사. 접은 붙을 접자에 미는 꼬리사. 꼬리미. 사는 말사자. 그래서 꼬리에 붙는 말이다. 이 뜻이에요. 접미사. 그래서 ITY, IAL, TION처럼 강세에 영향을 주는 접미사가 있다.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앞에 바로 앞에 무조건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강세가 있겠죠? 왜요? 두 개가 강세가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6번째, happy, unhappy. possible, impossible. 그죠? on하고 im에는 강세가 없죠. 그래서 접두사에는 강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across. 그래서 across에서 처음에 a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그걸 어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로 발음하는 거예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접두사에.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규칙에 의해서 그 단어에서 어떤 모음의 강세가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추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찍는 거죠. 찍는 건데 5번, 6번은 확실한 규칙이에요. 항상 통해요. 5번, 6번은 항상 통합니다. 4번도 항상 통합니다.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 3번도 통하네요. 강세가 있는 모음은 많아야 2개인 거. 3, 4, 5, 6은 거의 99.9% 절대 법칙이에요. 1번까지. 그러면 이제 2번만 이제 확률이네요. 대부분의 단어는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다. 요것만 확률에 의한 겁니다. 8대2죠. 앞에 있는 게 8, 뒤에 있는 게 2입니다. 예. 5번 같은 경우에 예. 반드시 바로 앞에 예. 모음의 강세가 있어요. 그때 하시는데 그또 앞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강세가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건 강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요. 강세가 또. 근데 저렇게 나오는 단어는 다 그래요. 두 개가 있는 아니죠. 그러니까 긴 단어.
얘기하는 김단어가 혼자. 그러니까 네. 그 앞에 모음 앞에 모음이 또 하나 있으면 네. 발음이 얘한테만 강세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이 강강세예요. 이거는 여기에 바로 앞에 있다는 이 강세는 강강세고 앞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약한 강세예요. 예. 이해가시죠? 예. 예. 반장 부반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야, 너희 반에 몇 명이니? 뭐 50명이요, 40명이요. 그러면 100명이 되면은 반장하고 부반장은 몇 명씩 뽑을까? 똑같이 한 명씩 뽑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돼요. 엄마 아빠. 한 가족에 10명이야. 엄마하고 아빠는 몇 명일까? 한 명 한 명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엄마가 세, 아빠가 세. 한 명이 더 세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장단 규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강하게 발음하는 모음만 길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는 무조건 짧은 거예요. 이건 긴 걸 논할 이유가 없어요. 남탕에서 여자 찾을 필요가 없죠. 남탕이니까. 남자만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약하게 발음하는 모음은 다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긴 게 없어요. 긴 게 없으니까 장단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다만 강하게 발음하는 모음만 이게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6번이냐 7번이냐 8번이냐 9번이냐 10번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한 모음인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한 모음 무조건 짧게 이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요? 컨비네이션, 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하게 발음하는 이 모음 뒤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그러면 모음 뒤에 모음이 왔어요. 자, 요걸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세가 있는 이 모음 뒤에 모음이 왔어요. 이 앞에 있는 강세가 있는 모음은 어떤 모음? 장모음일까요? 단모음일까요? 장모음. 예, 이 경우 장모음이 된다. 그래서 뒤에 예제가 있는 거예요. B-O-A-T. O 뒤에 모음 글자 A가 있죠? 모음 글자는 A-E-I-O-U만 따집니다. A-E-I-O-U만 따져요. 근데 O 다음에 A가 왔죠? 모음 글자가 왔죠? 그래서 앞에 있는 O가 장모음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분은 이제 중모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장모음으로 봅시다. 그래서 out. 그래서 오우 발음. 장모음이라는 건 알파벳 그대로 소리를 다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 그래서 보우트가 되는 거예요. 예, 보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우트예요. 이해가시죠? S-C-H-O-O-L. O 다음에 또 모음인 O가 왔죠? 그래서 모음이 연속해서 2개 왔어요. 그래서 장모음 우로 발음해서 스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외도 있어요. 뭐 쿨,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예외니까 이거 이렇게 익히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모음 다음에 모음이 안 오고 모음 다음에 모음은 무조건 장모음인데 모음 다음에 자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 보셔야 돼. 그 다음 것이 또 모음이다. 그러면 이게 장모음일까요? 단모음일까요? 장모음입니다. 앞에 거. 그러니까 모음이 왔어요. 이거 P-L-A 왔죠. A가 이게 강세가 무조건 있잖아요.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반장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모음이 오면 이게 장모음인지 알겠는데 자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걸 봤더니 이게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 모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장모음으로 발음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발음해요, 안 해요? 이 발음 안 하죠? 이거 왜 썼어요? 앞에 있는 이 A를 길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질문했었죠? 그래서 묵음이 있는 겁니다. 묵음 발음하지 않아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lain 이렇게 발음하죠. plain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발음 어떻게 해요? plan 이렇게 발음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것도 그렇죠. famous 이것도 어때요? A 다음에 모음이 왔으면 장모음인데 자음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것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모음의 자음이에요. O가 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장모음을 발음해라. A로 발음해라. 그래서 fame 강세가 없으니까 발음해서 mu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famo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규칙이 있었던 거죠? 외웠지만 그런 겁니다. 지금 알아서 억울하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녀분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들은 파닉스 막 3, 4년, 5, 6년 안 배워도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규칙은 강세가 있는 모음 다음에 자음이 왔는데 또 자음이 왔단 말이에요. 연속해서. 자음이 왔을 경우에는 뭐겠어요, 그러면? 단. 이 경우에만 단모음이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이 애플의 A가 왜 단모음 A냐? P가 연속해서 두 개가 왔죠. 그래서 단모음이 되는 겁니다. 패스에서 S를 왜 두 번 썼어요? A가 단모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S를 두 번 쓴 겁니다. 어떤 단어들은 끝에 이가 붙는지 안 붙는지 헷갈릴 때 이런 네, 것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음 발음 도표 이렇게 그 규칙에 의해서 A가 내가 읽어야 되는 게 A인데 그 A가 강세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짧게 발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몇 번에 해당이 되죠? A가 강세가 있고 짧게 발음한다는 걸 알았어요. 모음 발음 구법칙에 의해서 2번이죠.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아니 5개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인데 주로 미국식 아메리칸 스타일이면 요거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다. 그러면 뭐 이게 and, on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경험치예요. 이 경우에 A만 좀 복잡해요. 이건 경험치예요. 영국식으로 네. 미국식으로 일단은 미국식으로 발음해 보시고 이제 사전 여러분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잖아요. 네이버 영어 사전 이게 어플 있잖아요. 거기 쳐보면은 애 하면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나머지가 아니면 이건 예외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금방 외워져요. 근데 이런 기준이 없었을 때에는 자가 없으면 이게 긴지 짧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잣대예요. 이런 규칙이 있어야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처음 보는 게 이게 규칙에 따른지 안 따른지 알 수 있잖아요. 안 따르면 안 따르는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식 발음하면 그러면 영국식 발음을 쉽게 될 예. 하나 기준이 잡히니까. 영국식은 독일하고 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독일식에 가까워요. 알파벳 1은 그대로 내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영국어가 더 쉽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알파벳 I가 약하게 발음해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죠? 알파벳 I가 약해요. 이나 이. 네. 자 알파벳 E가 강하고 길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E가 강하고 짧다. 그럼 3번. 아니 길어요. 그럼 3번. 알파벳 U가 강하고 짧아요. 네, 1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우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쉽죠?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어떨 때 강하게 발음되는지. 그 확률이라니까요. 아까 모음 발음 6가지 규칙에 의해서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 ITY로 끝났다. 그럼 어디다 찍어요? ITY 바로 앞에다. 근데 그게 좀 길어요. 모음이 많은 거야. 그러면 앞에 또 강세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애플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맨 앞에 그냥 모음 찍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해피야. 근데 앞에 뭔가 UN이 붙었어. 그럼 여긴 강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찍고 A니까 A인데 P가 2개네.
예? 그럼 잠이 연속해서 2개 왔다. 그러면 강하게 발음하면서 짧은 거네? 그러면 2번에 해당이 되네. 이런 식으로.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에러 한번 발음해볼까? 그래서 happ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음 발음 구법칙은 절대 법칙이 아니라 모든 단어에 무조건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준을 따느냐 안 따느냐. 이걸 통해서 이걸 빨리 익힐 수 있게끔 해줘요. 빨리 읽을 수 있게끔.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종합으로 한번 봅시다. 모든 모음은 강세가 없을 때 첫 번째 규칙 뭐죠? 어로 발음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처음 보는 단어라도 최소한 2개의 모음 빼놓고는 다 하는 거예요. 그죠? 2개의 모음 빼놓고는 다 자음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모음 중에 강세가 있는 2개만 못 읽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로 읽으면 돼요? 어로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규칙입니다. 강세가 없으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을 하나 안 하셨어요. 뭘 안 하셨는지 아세요?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 한번 봐봐요. 6번. 6번.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하고 짧은 거잖아요. 어떻게 강한 발음이 이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왜 이렇습니까? 이 질문 하셨어야 돼요. 그 장님 나라의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외눈박이래요. 외눈박이. 한쪽 눈 떴으니까. 이렇게. 장님 나라의 대장은 외눈박이라고. 그거를 보시면, 그 단어를 보시면 모조리 다 이나 어예요. 그것만 이고 나머지는 다 어예요. 그러니까 어는 이보다도 더 약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 하나는 대장해야 되니까. 네? 반장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가 강세가 가는 겁니다. 그 단어에 에라든지 뭐 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절대로 이에 강세가 가지 않아요. 발음에 그냥 강세 있는 발음이 없을 그렇죠. 중에 없어서 없는 중에 얘가 예. 있으면 맨 앞에 예, 그렇죠. 있는 놈이 발음이 그렇죠. 예, 약한 애들 대장이 그렇죠. 예, 상황에 따라 그렇죠. 예. 장님 나라의 대장은 외눈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한 눈이라도 떠야지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낫잖아요. 그럼 이응 같은 그런 단어. 예? 이응.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 ILL이라는 이응이라는 스위밍 같은 거. 스위밍 스위밍. 그러네요. 예. 스위밍 예. S 예,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찾아냈어야 저 모음 발음 구법칙 도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도 강세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미처 생각을 못 하죠. 그 모음 발음 도표가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 엄청 연구한 겁니다, 그거. 엄청 연구한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건 쉬운데 자, 계속해서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강세가 없는 모든 모음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강세 규칙 6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맞춰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대부분? 단어 첫 번째 모음의 그렇죠. 네. 한 80%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규칙. 뭐죠? 뭘까요? 이거. 그렇죠. 많아야 2개다. 그 다음 뭐죠? 강세가 있는 모음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그렇죠. 싸워요. 이웃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wen 앞에 강세. 예.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권총이에요, 권총. 힘이 약해도 이 권총만 들면 세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권총만 들면 너도 강해지지 않겠냐?
이 ITY, TION, 션, ET 뭐 이런 거 이거 들어가면 이게 세죠. 바로 앞에 놈이 세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권총이 딱총이야. 그러면 안 세지죠. 예? 그게 바로 이 접두사예요. 예? 어나 임 뭐 이런 거는 강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unhappy, impossible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이제 장단 규칙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합에 의해서 이게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약한 모음은 장단을 논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왜? 이나 어로 짧게 발음하는데 이게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하게 발음하는 모음은 세게 발음, 강하게 발음하는 모음만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를 논합니다. 근데 이게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는 그 다음에 모음이 오느냐 자음이 오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음이 와도 그 다음 것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독일어가 그렇습니다. 독일어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독일어도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고 또 모음이 오면 앞에 있는 모음이 장모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게르만어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강세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오면 무슨 모음? 장모음, 단모음. 장. 예, 모음, 장모음, 단모음. 예, 장모. 장모음이죠. 자,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고 또 모음이 왔다. 그러면 장모. 또 이것도 장모음. 그다음에 강세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고 그리고 또 자음이 왔다. 그러면 예, 단모음이다. 이게 모음 발음 구법칙이에요. 이거를 저기 학교에서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깜지 안 쓰고도 얼마나 행복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안타깝죠? 이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도 뭐 안 보실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제 보신 분은 행복해지시겠죠.